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1주차 3월 10일에서 3월 1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검사했던 대통령이 다시 국정농단 혐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 시스템 공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헌 불법적인 위성정당과 정치 보복을 표방하는 조국신당이 상당히 부상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힘은 국회 제1당 독재 종식하여 국정운영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공약과 정치적 논쟁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계속되는 재벌 부자 감세와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책은행 민영화로 금융공공성이 파괴되었고 시중은행이 금융사기 상품까지 판매하여 금융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주중심의 자본주의 주식회사는 결국 경영권과 배당을 놓고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 당사자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은 기술력에 달려있고 기술은 국가 간, 기업 간 추격차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력의 해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재정 지원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함께 병행돼야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제도 하에서 학원이 공교육과 학교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구보수 어느 정권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됩니다. 전공의에서 교수들까지 합세하면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그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자본의 언론 진출 확대로 자유시장 경제 논리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의 상임위원이 반인권, 몰인권적인 발언을 하는 현실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핵심인데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유연하라는 형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논쟁을 보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과 이윤 창출의 수단일 뿐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을 토대로 한 건설자본의 착취와 국가공권력의 탄압이야말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폭은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의 줄임말입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길은 화석 연료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기후위기는 기후변동이라고 할 수 있고 기후변동으로 인한 인간 삶의 위기로 당연히 바꿔 불러야 할 것입니다. 기후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기후는 변동할 뿐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나왔으며 체르노빌 핵사고의 10배 이상, 히로시마 핵폭탄의 1000배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폐로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지난 2년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신냉전 체제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호주, 태평양까지 군사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대북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신냉전 체제의 호랑이 등의 탄채 지금 마구마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간 청소는 중단돼야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군사 교류 역시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1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